미리 말하지만 이 영상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제목, 조기교육의 중요성. 부제, 알고 보니 금수저. 이제 생각하니 나는 조기교육을 정말 잘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아닌가 싶다. 참고로 지금 나는 40이 간 넘었다. 부모님은 이미 2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반갑지 않은 나를 맞이했다. 나는 태생부터가 강한 아이였던 것이다. 다른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할 때 나는 주말에도 학교를 갔으면 하고 바랬다. 평일에는 학교를 마친 후에야 밭이며 논이며 일을 갔지만 주말에는 하루 종일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아니다. 그 당시 아빠가 말씀하신 표현대로 바꿔야겠다.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일을 하는 거다. 사람은 밥값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한 끼를 굶을 테니 일을 하러 가지 않겠다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아빠는 이 집에서 살려면 집에 사는 값을 하라 하셨다. 나는 그때 세상에는 정말로 공짜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 집은 아들이고 딸이고 차별이 없었다. 어차피 차별을 두고 뭔가를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다른 집에서는 막내들은 귀여움을 받아서 보통 버릇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다. 남자든 여자든 막내인 나든 간에 집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해야 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밥이랑 반찬을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런 집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인가 식은땀에 온몸이 젖을 만큼 아팠던 적이 있었다. 울면서 깨서 엄마에게 아파 죽겠다고 말을 했더니 찬물에 밥 한 술을 말아 오셨다. 옛부터 밥은 보약이란다. 이 물밥을 먹으면 아픈데 다 낫는단다. 엄마 말을 굳게 믿고 물밥만 한 술 뜨고 잤더니 아팠던 게 싹 나아 있었다. 나는 그때 플라시보 효과를 제대로 증명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내 손이 더럽다고 친구들이 있는 데서 창피를 주셨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읍내에 있는 목욕탕에 가자고 졸랐더니 네가 솥에 물을 붓고 그래서 씻으라 하셨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필요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부터 하면 된다 라는 정신을 배웠다. 부모님은 가끔 나를 주워왔다고 농담을 하셨는데 나는 그게 진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어느 부자가 어떤 사정이 생겨 아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맡겼다가 성인이 돼서 찾아가는 내용이었다. 내가 그런 케이스라고 굳게 믿었다. 어느 날 엄마가 처음으로 들어선 읍내의 레스토랑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커다란 돈가스를 사주셨다. 돈가스 사줄 돈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다. 그 일은 내 진짜 부자 부모가 나를 맡기면서 엄마에게 돈을 준 것이 틀림없다고 더욱 강하게 믿는 계기가 됐다. 나는 그 덕에 지금까지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아직도 부자 부모가 나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다리기 힘들어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되고 있다. 우리 집엔 동화책이 한 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친구가 줬다며 한 권을 내게 주셨다.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이랬다. 신발을 마구 벗어둔 집에는 도둑이 들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한 집에는 도둑이 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내용이었다. 즉 마구 어지럽혀져 있는 집에는 무언가를 훔쳐가도 나중에 알아차리게 되고 정리된 집에는 뭔가 없어지면 금방 알아채기 때문에 바로 도둑이 잡힌다는 내용이다. 그 뒤로 신발 정리를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집에는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 이렇게 살 생각이면 정리 안 해도 된다. 나는 그 뒤로 지금까지도 집안 정리정돈이 몸에 배었다. 하루는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방에 있던 1,000원이 없어졌다. 엄마는 나보고 그걸 찾아오라고 했다. 그 애에게 말해봤지만 안 가지고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못 받고 돌아온 나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주변에 도둑놈은 없어야 된다. 더군다나 거짓말을 하는 건 더 나쁘다. 반드시 지금 고쳐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옆집에 진짜 도둑놈이 살게 될지 모른다.
남의 돈 빼앗아 잘 살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망한다. 결국 나는 갈대 많은 그 애에게 1,000원을 되찾아왔다. 그 아이는 우리 집에 와서 싹싹 빌었다. 엄마는 앞으로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없던 일이다 하셨다. 나는 그 뒤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남에게는 절대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 노력한다. 부모님은 되지도 않는 농사를 매번 종류를 바꿔가며 해보셨다. 나는 그 덕에 별의별 것을 다 해보았다.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 내가 지렁이를 잡아야 했고 군뱅이를 잡아야 했다. 열심히 잡아도 500원밖에 받지를 못했다. 누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나는 꿈에서도 누에가 나와서 몇 번이나 잠을 설쳤다. 아마 누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인생에서는 더럽고 무서운 일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한 번은 손을 크게 베서 아프다고 어멍무는데 아빠가 아주 태연히 말씀하셨다. 사람은 쉽게 안 죽는단다. 사람 몸은 자연대로 냅두면 다 아문단다. 걱정하지 말란다. 나는 지금까지도 아파서 병원을 간 적이 손에 꼽는다. 몸이고 마음이고 흘러가게 냅두면 자연히 아물게 되더라. 당연히 부모님은 졸업식 외에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다. 나는 자연스레 부모님 오시라는 선생님의 통보도 전달하지 않았다. 내가 왕따를 당할 때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부모님께 말했다면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살기 바쁘다 하셨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나를 왕따 시켰던 애를 아주 보기 좋게 대갚아줬다. 그런 뒤로 우리 반에서는 왕따가 없었다. 나는 커서야 나의 윗형제도 왕따를 당했었다는 것을 알았다. 역시 다 알아서 혼자 해결했다.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라면서 한 번도 공부 못한다고 혼난 적이 없다. 솔직히 공부를 시킨 적도 없으시다. 대신 사람들에게 인사를 안 하거나 예의 없는 말투를 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서 농사일 시키려고 애를 셋씩이나 낳았냐고 소리쳤다가 딱 간신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발바닥을 맞았다. 밥도 안 먹고 마음이 아파 얼마나 울었는지 하룻밤새 2kg이나 빠졌다. 그날 나는 마음의 고통이 다이어트에는 최고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감사와 사과는 꼭 소리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하루는 엄마와 아빠가 너무 크게 다투셔서 우리 셋을 세워놓고 누구랑 살 건지 고르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둘 다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셋이 살아도 충분해 라고 했다. 초등학생들이었지만 우리끼리 살아도 될 만큼 독립심을 제대로 심어주신 뒤였다.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45등 중 42등을 하며 어영부영 살던 내가 어느 날 아주 정확한 목표가 생겼다. 지긋지긋한 농사일에 매일 끌려다니는 것도 지쳐 있었다. 1등하는 친구를 꼬셔 공부라는 것을 배웠다.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농사일 돕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아빠가 극구 반대를 하셨다. 어떻게든 벗어나려면 시험을 잘 봐야 했다. 하지만 아빠의 철칙은 저녁 9시 이후에는 무조건 전등은 꺼야 한다. 밥 먹었으면 빨리 잠이나 자라 였다. 나는 후레쉬를 켜고 이물 속에서 시험 공부를 몰래 했다. 드라마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면 더 하게 된다. 어쨌든 후레쉬를 켜고 더 몰입을 시켜주신 덕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꼴찌에서 놀던 내가 5등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읍내가 아닌 나름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그 뒤로 쭉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잘 살게 되었다. 무엇이든 다 챙겨주고 헌신하는 부모를 만나고 가정이 정말 화목했다면 아마 나는 시골에 남아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럭저럭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제대로 된 조기 교육인가. 알고 보면 나는 물질적인 돈이라는 것만 못 받았지 부자 마인드만큼은 제대로 물려받은 금수저였다. 이래서 고생해본 사람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
두려운 게 없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환경을 탓할래야 탓할 의미가 없다. 초심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다. 함께 성공하도록 으쌰으쌰는 가능해도 누구를 받고 올라서는 성공은 실패라는 것을 아주 잘 안다. 부자 부모를 원할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 부자 배우자를 원할 게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면 된다. 명품을 선물 받을 게 아니라 내가 선물해주면 된다. 월급 조금 준다고 회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이 되어 나를 고용해보면 한다. 나 같은 직원은 월급이 얼마가 적당한지, 능력을 갖춘 인재가 맞는지 제대로 알게 된다.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길 원하지 말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춘 부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재미없는 영상을 끝까지 봤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성공길에 올라선 사람일 것이다. 미리 축하한다.